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예스티입니다. 일단 예스티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작은 기업이고, 그리고 아직은 좀 반도체 업종에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럼 이 기업에 주목을 하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SIC 반도체.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TCK라던가 아니면 실리콘웍스,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IC 반도체는 앞으로 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차세대 반도체이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실리콘에서 SIC로 넘어가는 곳인데, 왜 이 반도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ST가 그럼 이 SIC 반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멤버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이날 매수를 했고 어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대략 한 10% 정도 수익 중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SIC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주로 지금까지는 워낙에 비쌌어요. 왜 비싸냐? 양산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양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이제는 좀 양산에 대한 체제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SIC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전기차에서의 조건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고전압이죠. 우리 쉽게 생각해도 스마트폰이라던가 가전제품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훨씬 더 초고전압, 초에너지, 초고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리콘이 여기서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망가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SIC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손실이 강합니다. 전력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온이라던가 고전력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동차 업종이 커질수록, 그리고 항공우주라던가 아니면 IoT 쪽에서 고전력을 요구할수록, 특히나 태양광도 고전력 고전압입니다. 이런 태양광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SIC 반도체에 대한 수의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SIC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모델 3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산업에서 실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정보가 조금 더 빠르게 퍼질 것이고, 이런 것이 주가에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 반도체보다도 이제 내구성이 3배 이상 강하고요. 특히 이 절연 파괴 전개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연을 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압이 셀 경우, 너무 열이 셀 경우에는 이 절연 온도를 파괴시킴으로써 이 반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인데, 이 SI 반도체가 10배 이상, 고전압에서 10배 이상 잘 견딜 수도 있고 작동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내구성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 이 효율성도 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의 효율성은 이 전도성입니다. 전도성. 이 전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열 전도성도 3배. 그러니까 완전한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이 실리콘에서 한 번 더 넘어가서 차세대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고전하면서 특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양산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쌌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항공 우주라던가 아니면 IoT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 아니면 태양광 이쪽에서만 좀 쓰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될 만큼의 그 양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유일로 예스티입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는 핵심은 예스파워 테크닉스입니다. 예스파워 테크닉스. 이게 연결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예스파워 테크닉스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유일로 SIC 반도체에 대한 그런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양산에 돌입했고요. 준비했습니다. 양산에 준비했고, 관련 장비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수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2년 정도, 현재 2021년이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 좀 눈에 띄는 SiC 전력 반도체 생산 기업은 인피니온, 차량용 반도체 탑 1 아니면 2에 랭크되어 있는 인피니온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특히 이 SI 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쪽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일본의 로움이라는 기업입니다. 로움. 시가총액이 10조를 훨씬 웃도는 그런 중견기업 중에 하나이고, 이 로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이 SiC의 전력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ST가 오히려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 일본의 로움이 SiC 전력 반도체에서도 특히 양산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로움보다 더 빠른 양산 체제를 갖춤으로써 저는 좀 주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는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제가 텔레그램에 좀 써드린 내용을 필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분 전용 이제 텔레그램 서비스이고, 일단 일부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참고로 SK는 이로써 SiC 반도체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였습니다. SK의 실투론에서 SiC 웨이퍼를 생산하면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SiC 웨이퍼를 조달받아 SiC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공동 주주가 된 SK의 예스티는 반도체 장비를 좀 더 수월하게 납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예스파워 테크넥스에는 호재입니다. 다만 예스티는 지분 구조를 봐야겠지만 지분을 매각하지만 않았다면 빠른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이고 이날이죠. 이날 이제 매수를 했고요. 또 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는데 이날 왜 빠졌냐? 결국 그거예요. SK가 예스파워 테크닉스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대규모 지분 공시를 했는데 이 물량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설마 ST가 대주주인데 ST에서 SK로 지분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 의구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스파워 테크닉스에서 3자 배정을 했으면 했지 ST에서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지분을 넘길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핵심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 증거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현대모비스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SiC 반도체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iC 반도체는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SiC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국내 유일 SiC 반도체 생산 기업 ST와의 협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ST 대표가 이제 장몽복 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ST 대표는 자사주도 아니고 사비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ST의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대표가. ST의 핵심은 누가 봐도 SiC 반도체인데 SK의 예스파워 테크닉스 지분을 넘겼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SK의 지분 투자 이슈가 뜨고 갑작스럽게 빠지는데 저는 SK의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설사 넘겼다 하더라도 매우 일부만 넘기는 형태로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3자 유상 증자를 통한 SK의 예스파워 테크닉스 지분 인수입니다. 예, 그대로 됐죠. 제 예상대로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됐습니다. 3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3자 배정을 통해서 SK가 예스파워 테크닉스 지분을 가져간 것이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이제 SK와 그리고 현대차가 협업을 하고 있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협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SK가 SiC 반도체까지 생산하게 된다면 현대차에도 더할 나위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일부분 내용만 그러니까 하락과 관련된 내용만 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그 위에도 혹은 그 아래에도 뭐 차트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왜 현재 SiC 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되고 핵심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ST의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공시가 떴죠. 결국에는 SK가 SPower테크니스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죠. ST가 그대로 SPower테크니스의 대주주 지분은 올랐고 현재 지분을 올해도 좀 공시가 떴어요. 이제 오늘도 공시가 뜨면서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대략 29%에서 34%로 이제 대주주 반열에 ST가 올랐습니다. 더욱더 좀 주목해야 될 점은 ST의 대표이사가 예스파워테크니스에도 이제 주요 주주입니다. 대략 한 37%에서 ST의 지분을 넘기면서 32% 주주로 되었는데 이걸 합산하면은 60%가 넘어요. ST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결 자회사로서의 편입이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ST에서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도 꽤나 유의미한 투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SK 실트론과의 그런 시너지가 이미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C에 쓰이는 웨이퍼를 이제 생산하고 있고 이미 그쪽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미 SK는 완성을 된 거예요. 지금 SK 실트론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그런 수직 계열을 완성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작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장이 알려지지 않았고 ST가 워낙에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외는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SK가 SIC 전력반도체까지 수직 계열화 시키면서 당연히 SPower테크닉스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SK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완성이 된 것이고요. 결국 ST가 34% 그리고 SK가 33% ST의 대표가 32%가량 이제 가지고 있음으로써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좀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에스파워테크니스는 이제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회사가, 그러니까 세 개의 주체가 지분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대조주로서는 ST가 압도적인 그런 지분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세대, 2세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었다면 SiC 반도체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이제 아니면 IoT라던가 항공 분야 이쪽에서의 친환경 산업의 쌀이라고 지금 불릴 수 있는 만큼 이건 SK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한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 선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IT와 더불어서 가장 시장에 큰 맥을 짚고 있는 것은 친환경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혁신 산업으로 이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스파워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모비스하고도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결국 현대차와 SK의 그런 협업 구도를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BYD에도 이제 제품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테슬라와 BYD에 이미 납품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난 것이고 2018년부터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서 SIC의 그런 SIC 반도체에 대한 그런 범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점차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관련성이 있고요. 특히 에스파워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SIC 반도체 양산을 이제 국제과제로서 선정을 받았어요. 국제과제로 선정을 받았고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멤버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이날 이제 이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했고 어제도 이제 추가 매수까지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 10% 이상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